식물에서 플라스틱이 나온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유전자 공학으로 만들어진 미생물이 흔한 식물의 폐기물질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N. 아로마티시보란스는 토양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식물세포의 리그닌을 보다 작은 탄화수소로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리그닌은 목본 식물의 세포벽에서 발견되는 중합체로 풍부하기는 하지만 분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물질은 가치가 없어 제지 공장은 수세기 동안 리그닌을 나무에서 벗겨내 그저 보일러로 처분을 해왔을 뿐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리그닌을 PDC로 분해시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미구엘 페레즈 씨는 일본의 생물공학자들이 PDC를 이용하여 소비자 제품을 위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며 플라스틱 병이나 합성 섬유와 같은 페트 중합체에 있어 석유에 기반을 둔 첨가제들과 마찬가지이거나 더 낫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PDC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될 것이고 분해되면서 화학물질을 유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여태까지 리그닌의 59%를 PDC로 전환시킬 수 있었지만 유전자 변형으로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그린 케미스트리라는 저널에 실렸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88명의 승객들과 승무원을 싣고 있던 인도네시아 비행기 한 대가 자바에서 추락했고 생존자들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비행기 한 대가 이륙 후 추락해 탑승하고 있던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연루된 비행기 두 대 모두 기종이 보잉 737 맥스 8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회의원들은 보잉사에 비행기를 개선할 수 있게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은 보잉사 측에 엔진 정지 방지 소프트웨어와 해당 기종 비행기의 조정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4월 말까지 개선하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민간 항공 당국이 보낸 공개 편지에서 미국 연방항공국은 보잉사가 또한 조정 시스템을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이와 동반될 수 있는 훈련 요구사항 그리고 승무원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비행 매뉴얼, 승무원 작업 매뉴얼 및 항공기 수리 매뉴얼의 변화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CNN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들은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시적으로 기종이 737 맥스 8인 비행기들의 비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항공, 아르헨티나 항공사 에어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 케이만 항공 및 콤에어 항공이 포함됩니다. 이들 항공사들 중에서도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이 기종 비행기의 비행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의 말에 따르면 현재 387, 737 맥스 8 그리고 9 비행기가 전 세계를 날고 있으며 이들 중 74대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잉사가 1년 사이에 보잉사 비행기 2대가 추락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카르타발 라이온에어 JT610 항공기가 자바에서 추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비행기도 또한 기종이 보잉 737 맥스 8이었으며 결국 탑승하고 있던 189명의 승객 그리고 승무원들이 모두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나온 조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센서 오작동이 비행기 추락 원인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의 센서가 조종 특수 보강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보냈고 이 때문에 비행기가 위험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위험 상태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엔진 정지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이 비행기의 앞코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눈금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조종사는 이 비행기의 위치를 바로잡으려 안간 힘을 써야 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구하려는 노력에 실패했고 비행기는 이륙 11분 만에 바다를 향해 추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라이온에어 추락 사건과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두 비행기 모두 이륙 후 저고도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가 이번 두 건의 추락 사건 직후 현재 모든 737 맥스 8 항공기가 국가 상공에서 나는 것을 금지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위험 천만이었던 에티오피아 항공사의 추락 사건에 대한 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에 탑승하고 있던 157명 승객 전원이 사망하게 된 치명적인 추락 사건 직전에 목격한 것들을 나서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대표는 CNN 측에 302편 조종사가 관제탑 문제를 항공교통 관제 측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해당 비행기가 반응이 없었으며 조종사들이 비행기 통제력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가진 목격자들은 비행기 뒤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금속이 흔들리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밭의 농부들은 깜짝 놀란 소무리를 위해서 획 돌았다고 전했으며 다른 목격자들은 연기뿐만이 아니라 옷가지와 종이도 휘날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앞코 부분을 들어올려 위로 날려고 했지만 이에 실패해 폭발하기 전 비행기 앞부분부터 떨어졌다고 다른 목격자 2명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행기 잔해가 널브러진 곳의 크기가 축구장 2개 크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사관들이 비행기의 데이터 기록 장치와 조종사 음성 녹음 장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장치들은 조사를 위해 해외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이 데이터가 분석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플라스틱을 금지시켰습니다. 대만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전면 금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대만 환경보호 행정부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플라스틱 금지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빨대와 가방의 사용을 대중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하여 가게들은 고객들에게 일회용 빨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가게는 일회용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테이크아웃에도 일회용 제품 제공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2025년까지는 돈을 추가로 내고 일회용 빨대나 가방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대만의 플라스틱 금지는 전면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가게들의 플라스틱 봉지, 일회용 수저,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병 및 일회용 빨대의 공급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일본의 공공 및 개인 부문이 협력하여 2029년까지 달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달 탐사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요타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토요타의 연료 전지 차량 기술을 이용하는 자동주행 달 탐사선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연료 전지 차량, 즉 FCV가 압축 수소와 산소로 된 연료 전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자들이 서로 반응하여 이 탐사선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토요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연료 전지가 물만을 배출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자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탐사선은 너비가 6m, 높이가 3.8m로 소형 버스 크기 정도입니다. 공간은 13큐빅미터로 이 탐사선은 2명에서 4명의 승객들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타에 따르면 이 탐사선은 달 표면에서 10,000km 이상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팬타임즈는 일본이 2029년과 2034년 사이 유인 달 탐사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비행기가 지난 3월 10일 일요일 이륙 직후 추락하여 탑승하고 있던 157명의 사람들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기종이 보잉 737 맥스 8이었던 이 비행기는 5개월 전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라이온에어 610편 항공기와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이 두 추락사고 사이에는 일부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항공 전문가인 피터 램시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측에 이 두 사건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이언 항공기 추락 사건의 가능한 원인은 조종 특수 증강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자동 엔진 정지 방지라는 기능이 오작동한 것입니다. 라이언 항공의 경우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날고 있었지만 센서 오작동으로 자동 엔진 정지 방지 기능이 작동하여 비행기 앞코가 반복적으로 아래를 향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의 경우 상공 1000피트에 도달했고 이 지점에서 대략 400피트가량의 고도를 잃었습니다. 이후 이 비행기는 지상 500에서 600피트에서 대략 30초 동안 비행했으며 램시의 말에 따르면 이는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기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300노트에 도달, 고도가 지상 1000피트 이하였습니다. 이후 30초라는 시간 동안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으나 레이더에서 결국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비행기 블랙박스가 302편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으며 조사관들은 이번 추락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잉사의 737 맥스 8 항공기를 금지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가 이에 합류했습니다. 총 34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비행기 추락 사건 2건이 발생한 직후의 일입니다. CBS는 캐나다의 교통당국이 지난 3월 12일 화요일 캐나다 상공에서 보잉사 737 맥스 8 그리고 9의 비행을 모두 금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뒤 미국도 이 비행기의 비행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상공에서 현재 날고 있는 비행기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행이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CN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은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의 비행 경로가 지난 10월 추락한 라이온에어의 비행기와 유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 증거를 언급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라이온에어 추락 사건 조사자들은 조종사가 비행기의 엔진 정지 방지 자동 시스템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센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비행기 앞코가 자꾸 아래를 향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건의 원인이 이와 같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NBC는 조사관들이 302 항공편의 블랙박스를 발견했으며 이를 분석을 위해 프랑스에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국, 인도, 호주, 멕시코 및 브라질을 포함한 40개 이상의 국가들과 지역들이 미국이 해당 기종 비행금지 결정을 내리기 며칠 전에 이미 안전 문제로 보잉 737 맥스 8 그리고 9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